잠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기능을 가진 물건을 두고 10배나 비싼 제품을 선택할까요? 가방은 가방입니다. 물건을 담는 도구입니다. 시계는 시계입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방은 몇십만 원이고 어떤 가방은 몇천만 원입니다. 기능은 같습니다. 물건을 담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몇 달을 기다립니다. 월급을 모읍니다. 심지어 빚을 냅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명품을 손에 넣은 그 순간, 사람들은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가슴이 뛰고, 기분이 올라가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소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남보다 우월해 보이기 위해 소비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예쁜 게 좋아서 산 거야. 나는 품질이 좋아서 선택한 거야. 나는 오래 쓰려고 투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아주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 주세요. 그 명품을 샀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땠을까요? 누구도 그 브랜드를 몰라보고 아무도 감탄하지 않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물건이 똑같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조금은 달랐을 겁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수만 년 전, 인간이 집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능력입니다. 무리 안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생존이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더 강한 힘이 위계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더 비싼 물건이 위계를 만듭니다. 명품은 그 본능이 만들어낸 현대적 신호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메시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사회적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원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겹의 심리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본능입니다.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의 손에 들린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로고. 자연스럽게 내 가방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건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비교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감정이 결정됩니다.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주변 모두가 200만 원이면 만족합니다. 반대로 내가 500만 원이어도 주변이 모두 600만 원이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작동 방식입니다. 명품은 이 비교 게임에서 눈에 띄는 점수판 역할을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건이 대신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깊은 심리적 욕구 중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어른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주는 것. 누군가 그거 어디 거예요? 하고 물어봐 주는 것. 그 순간의 감각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존재를 확인받는 느낌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메시지를 물건을 통해 전달하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돌려받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계층으로 나눴습니다. 생존, 안전, 사랑, 존중, 자아 실현. 이 중에서 존중과 인정의 욕구는 생존 다음으로 강력합니다. 명품 소비는 많은 경우 이 존중 욕구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체면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 이 부분은 더욱 깊습니다. 결혼식에 갑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납니다. 자녀 학교 행사에 나갑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체면은 단순한 허영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생존 방식입니다. 집단 속에서 나의 위치를 지키는 것, 무시당하지 않는 것, 경멸받지 않는 것. 명품은 그 방어막이 됩니다. 이 가방 하나가 많은 말을 대신해 줍니다. 나는 허름하지 않다. 나는 뒤처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 괜찮다. 그 안도감을 위해 사람들은 소비합니다. 네 번째는 불안 보상 심리입니다. 이건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쇼핑을 합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무언가를 삽니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날, 예쁜 물건을 집어들면 잠깐이나마 기분이 나아집니다. 이것을 보상 소비라고 합니다. 내면의 결핍을 외부의 물건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승진이 안 됐습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감이 흔들립니다. 그 자리에 명품이 들어옵니다. 잠깐,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잠깐,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잠깐이 중요합니다. 그 잠깐을 위해 큰 돈을 씁니다. 하지만 그 잠깐은 정말로 잠깐입니다. 불안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소속 욕구입니다. 명품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암묵적인 연대가 생깁니다. 같은 브랜드를 알아보는 눈빛. 서로 언급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감각.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 이것이 소속 욕구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속해야 합니다. 어딘가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 욕구를 명품이 충족시켜줍니다. 이 물건을 가진 나는 어떤 세계의 일원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 세계에 나는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치가 아닌 이유입니다. 심리의 가장 깊은 곳, 소속과 연결에 대한 갈망이 명품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200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아주 냉혹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냉혹함 안에 아주 정확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끝없는 욕망의 반복이다. 욕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씁니다. 드디어 채워집니다. 잠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나타납니다. 이 사이클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는 순간 갈증이 가십니다. 하지만 잠시 후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마십니다. 더 심한 갈증. 또 마십니다. 명품 소비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처음 명품을 샀을 때의 그 흥분. 두 번째는 조금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더 비싼 것을, 더 희귀한 것을, 더 눈에 띄는 것을.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고 더 큰 욕망으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결핍으로 괴롭습니다. 욕망을 채우면 권태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쪽으로도 오래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원해서 손에 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그때의 그 기쁨이 지금도 같은 강도로 남아 있나요? 솔직히 돌아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다음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을 손에 넣으면 또 다음 것을 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명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원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조용히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구매합니다. 명품 가방이 주는 행복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가죽의 감촉인가요? 지퍼의 부드러움인가요? 아닙니다. 그 가방을 든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내 안에 들어와 자존감이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려온 자존감입니다. 타인이 더 이상 봐주지 않으면 그 자존감도 사라집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면 그 가방은 그냥 가방이 됩니다. 진짜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차이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아니, 알면서도 어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깊이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잘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평가로 자신을 배웠습니다. 그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칭찬 대신 명품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간절한 시도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물건을 통해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에서 하나의 출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것.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욕망이 가장 적은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핍입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풍요입니다. 부유함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진짜 부자는 무언가를 더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비교가 아닌 자신의 리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날, 조용한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순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한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것이 명품이 주는 흥분보다 훨씬 더 깊은 만족입니다. 비교에서 잠시 벗어난 순간, 자신이 온전히 자신이 되는 그 순간의 고요함.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철학자의 말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명품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소비를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음번에 무언가를 사고 싶어질 때 그 순간 딱 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사려는 건가요? 물건인가요? 아니면 감정인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채우려는 건가요? 가방인가요? 아니면 자존감인가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것을 원하는 건가요?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인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합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물건이 아닌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가장 오래 행복합니다. 비교가 멈춘 그 자리에서 평온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